안녕하십니까? 음, 오늘은 2021년 10월 19일 여러분들이 수업 듣기 하루 전날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시험이죠. 그래서 이번 주 공부하는 것까지, 즉 오늘 공부하는 것까지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수업에서는 이번 학기 배운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 보고 있는 이 장면처럼 데이터의 쉐입, 데이터의 모양을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이 동영상을 볼 시점이 되었으면 그 오프라인 수업, 대면 수업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보라라고 했고 여러분들이 팀 작업을 하면서 뭔가를 만들었을 텐데 그 여러분들이 만든 결과물과 지금 제가 수업해 드리는 결과물과 비교를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데이터의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일반적으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뭐 딥러닝이라든지 빅데이터에서 사용되는 그런 데이터까지도 포함하는 거고요. 일단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차원상에 있는 점집합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겠다. 근데 점집합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 사회과학에서 이제 뭐 그 설문지라든지 여러 어떤 데이터가 있을 텐데 그러한 데이터를 숫자화해서 만들게 되면 점집합이 됩니다. 매개 변수가 두 개인 경우는 2차원의 점집합이 될 것이고 만약에 매개 변수가 10개나 된다 그러면 10차원 점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학부 2학년 학생이고 처음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 집합 D라고 하는 것은 n개의 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각각의 점은 x값과 y값을 가지는 2차원 점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기에 오른쪽에 있는 여기 있는 그림은 어떤 그림으로 보입니까? 제가 좀 전에 막 이렇게 점을 찍었습니다. 찍고 하다 보니까 해골인가? 아니면 눈썹 있고 눈 있고 코 있고 입 있고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떻게? 이미지를 이제 사람 사진을 여러분들 보고 있는 제 사진을 찍으면 이미지에 사람의 얼굴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바운더리 부분을 따내고 점을 대략적으로 꽂게 되면은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3D 스캐너를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점집합을 뽑아낼 수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와 같이 점들이 아주 많은 점들의 좌표를 모두 다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저 데이터의 모양이 무엇인가. 물론 얼굴 모양을 수식으로 만드는 것은 어렵겠죠. 어쨌든 이렇게 대표 수식으로 만드는 방법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최소 제곱법이라고 이야기한다. 수치 해석이나 선형 계수학에서는 linear square approximation, linear square method라고 이야기도 하고 통계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선형 회귀 그리고 linear regress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딥러닝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형 회귀라고 하면은 나중에 특별한 경우만 이야기할 선형이기 때문에 직선 형태를 직선 수식을 뽑아내는 것을 선형 회귀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거보다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최소 제곱법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자, 그럼 아래에 있는 그림을 한번 봅시다.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왼쪽에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데이터 점집합이 있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점집합이 있죠.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점들의 집합이 있는데 자, 저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식으로 표현이 가능할까? 물론 왼쪽에 있는 이와 같은 경우는 원처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것이 정확하게 원이 아니고 약간 뭐 타원처럼 보인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개수하기를 저 데이터는 저 점들의 집합을 표현해 주는 모양을 원이라고 생각하자라고 사용자가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식은 뭐냐면 저 점들을 잘 나타내는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 중심이 0,0이라고 생각한다면 반지름이 1일 수도 있고 반지름이 뭐 다른 숫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r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서 찾고자 하는 것은 r이 무엇인가를 찾는 문제일 수도 있겠다. 자, 같은 방법대로 빨간색 점들의 집합들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까? 이것은 전체 바깥 테두리 모양은 원처럼 보이면서도 안에도 가득 차 있다는 느낌이 들겠죠. 이럴 때는 원이 아니라 디스크라는 의미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반지름 제곱보다 같거나 작도록 하는 이와 같은 디스크 형태고 요놈은 서클 형태고 자 오른쪽에 있는 이제 그림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뭔가 선분 같은 느낌이 드는데 선분이라 그러면 우리가 일반 직선상에 있는 직선으로 표현될 수 있겠죠. 그래서 파란색의 점 데이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직선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자. 그래서 y 어떻게 찾다 보면 직선이라 하면 y ax 플러스 b가 될 텐데 이때 a가 b 값을 찾아내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선형획이라고 그런다. 나오는 아웃풋이 선형 직선 형태의 식을 뽑아내는 것을 선형획이라고 하겠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가 자료를 조금 더 이제 볼까요? 이런 문제를 한번 봅시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어진 문제가 뭐냐면 주어진 데이터를 어떤 쉐입을 갖는가. 점들의 집합이 막 주어졌을 때 질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만약에 점들의 집합의 개수가 수십만 개다. 수십만 개의 점들이 있다면 이놈을 저장을 한다든지 저장을 하라라는 명령을 받게 되면 미션을 받게 되면 그 실수값이 x값 y값 두 개가 있고 수십만 개니까 필요한 바이트 수 저장 메모리 수가 굉장히 크겠죠.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데 우리가 딱 보기에 뭔가 하나의 뭔가 규칙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점들의 집합을 다 x값, y값 다 갖고 있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저것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 데이터의 모양이 내가 보기에는 직선처럼 생겼다? 그러면 아웃풋을 직선, 대표하는 도형을 직선 형태로 생각한다면 즉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방정식이 y equal ax 플러스 b 그래서 여기서 모르는 값은 뭐냐면 a 값을 모르는 거고 그 다음 b 값 a 값은 기울기 그 다음 b 값은 뭐가 되느냐면 y 절편에 해당되는 두 개의 실수값 두 개만 가지고 있으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저것은 직선 형태이다라는 그런 개념만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실제 그런 경험을 해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3D 스캐너를 쭉 스캐닝 하다 보면은 뭔가 뭐죠? 이런 펜을 스캐닝 하다 보면 노이즈가 발생해서 점이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형태로 스캐닝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펜 같은 경우는 깨끗한 직선이잖아요. 그런 경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원래 쉐입을 리컨스트럭션 할 때도 이와 같은 문제를 많이 접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A와 B는 이제 B를 구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러면 질문을 한 또 해볼 수 있겠네요. 자, 2차원 공간에 2차원 평면에 있을 수 있는 직선의 개수가 몇 개일까? 무수히 많지 않나? 예를 들면 이런 직선도 있고 이런 직선도 있고 이런 직선도 있고 이런 직선도 있고 아무거나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직선이 좋을까라는 질문을 받게 되겠죠. 좋을까? 그럼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수식을 사용하는 거니까 수학적으로 좋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
어떤 의미인가를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음, 됐나요? 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데이터 개수가 뭐 수십만 개를 처음부터 다 다루는 것도 뭐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일 간단한 것부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데이터의 개수가 한 개인 경우, 즉 데이터의 수가 한 1인 경우나 말은 데이터 D 점들의 집합 D라고 하는 것은 P1이라는 점에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을 D라고 한다면 P1이라고 하는 것은 X1, Y1 점의 좌표가 딱 주어지겠죠. 뭐 이렇게 점이 주어졌다 치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우리가 찾으라라는 문제를 받았잖아요. 저 점을 잘 대표할 수 있는 직선.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에 이 점을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런 경우는 점 P1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나 존재하나? 무수히 많다. 그래서 무의미하다. 그래서 2차원 공간에 점집합 하나, 점이 하나만 있는 점집합에 대해서 그 점집합을 잘 대표하는 직선을 찾아라라는 말은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겠다. 그럼 의미가 없는 질문들은 하나씩 이제 제껴놓고 시작해 봅시다. 점이 개수가 하나인 경우 빼고 그 다음 간단한 게 뭐가 있을까? 점이 두 개인 경우. 어, 점이 두 개인 경우가 있네요. 음, 여기서 우리가 표현하기를 어떤 집합이 있을 때 집합이 A가 있을 때 집합에 대해서 이렇게 절대치를 지우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number of elements in the set A. 여기서 정관사들을 빼야 되겠다. set A에 포함되어 있는 원수들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집합이 D가 2라는 말은 원수가 하나, 두 개라는 의미겠죠. 다시 말하면 평면상에 두 점이 주어 있을 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나 존재할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가 존재한다. 자, 왜 하나가 존재하는지 한번 볼까요? 왜 하나가 존재하는지. 왜 하나가 존재할까? 일단 찾고자 하는 직선은 ax 플러스 b라고 한다면 모르는 것이 몇 개? a, b 미지수 되게 두 개. 그럼 x1, y1을 있고 x2, y2를 넣어서 방정식을 만족해야 되겠죠? x 자리에 x1 따라서 ax1 플러스 b는 y1. 그 다음에 뭐가 되죠? 두 번째 점도 저 방정식을 만족해야 되겠죠? ax2 플러스 b는 y2. 자, 여기서 찾고자 하는 게 뭐다? 찾고자 하는 놈을 색깔을 파랗게 A, B를 찾는 문제죠. 자, 미지수 개수 몇 개? A, B 두 개. 방정식이 몇 개? 하나, 두 개. 우리가 연립 방정식 푸는 거 했었죠? 일단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빼기 해볼까? 그러면 A에 x2-x1 밑에서 빼면 y2-y1이 될 거예요. 따라서 A 값은 뭐가 되느냐면 x2-x1, y2-y1이 되죠. 자, 그럼 A 값을 어디다가 여기다 대입하고 계산하면 B는 y1-ax1 y1 자리에 뭘 집어넣겠다? 그대로 y1이고 A 자리에 x2-x1 분의 y2-y1 그 다음 뭐가 될까? x1이 되겠죠. 이것을 정리하면 x2-x1 분의 x2, y1 요거랑 계산하면 x1, y1 얘랑 계산 마이너스 x1, y2 플러스 x1, y1이 될 거예요. 그럼 얘 없애고 정리하면 뭐가 되느냐면 x2 마이너스 x1 분의
x2 y1 마이너스 x1 y2가 됩니다. b가 즉 y의 절편이. 그래서 a 값과 b 값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자, 그 식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공식이 나오죠. 기울기가 있고 한 점의 좌표 x1, y1 이렇게 쓰게 되면 조금 전에 a가 b 값은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데이터 개수가 한 개인 경우, 데이터 개수가 두 개인 경우는 했고, 데이터 개수가 세 개인 경우, 세 개인 경우는 이제 데이터 세 점을 평면상에서 세 점을 지나는 직선은 존재할까? 몇 개 존재할까? 볼까요? 조금 전에 점이 두 개가 있었죠. 한 점, 두 점이 있었고, 다른 세 번째 점을 빨갛게 표현해서 이제 놓게 되면은 이 세 점에 의해서 세 점을 잘 대표할 수 있는 직선을 찾으라. 그럼 여러분들 보기에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 요 직선이 더 잘 근사한다고 볼까요? 요 직선이 잘 근사한다고 볼까요? 어떤 기준으로 볼까? 여러분들 보기에는 왼쪽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은 지나니까 좋은 직선이라고 볼 수 있겠네. 그런데 세 번째에 뭔가 좀 멀지 않나? 직선으로부터. 직선으로부터 요 거리를 생각할까? 얘는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뭐가 나은지는 비교를 해봐야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주어진 데이터를 잘 근사할 때, 잘 대표할 때 오차라고 하는 개념을 기준치가 있어야 되겠다. 좋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예쁘다, 뭐 멋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수학 문제로 끄집어오게 되면 그 예쁘다, 빠르다, 좋다라고 하는 것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수식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일반적인 케이스에 우리가 이제 이것도 undo 일반적인 케이스의 데이터가 막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우리가 데이터의 오차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일단 먼저 무엇을 생각할까? 찾고자 하는 아웃풋이 뭔지를 결정해야 돼요. 선행 회귀이기 때문에 찾고자 하는 것은 뭐다? 직선으로 지금 데이터의 모양이 직선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직선이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느냐면 y equal ax 플러스 b야. a 값과 b 값은 미지수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아까 다시 가볼까요?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직선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놈을 y equal ax 플러스 b라고 합니다. a 값, b 값을 정의되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이제 옮겨가면서 할 거예요. 바꿔가면서. 자, 만약에 요게 나왔다 치면 이 점에 빨갛게 표현할까? 요 점과 이 직선과의 그 오차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 점의 좌표가 xi, yi라고 하면 자, 우리가 y축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점에서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다 y축과 평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것의 차이 yi 값에서 xi를 지날 때 요 y 값 요놈의 값이 뭐가 되냐면은 직선상이 있어야 되니까 y equal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식을 만족해야 되고 x가 어느 값일 때 x가 x1일 때 즉 요놈의 y 값은 얼마가 되느냐면 x 값이 xi일 때 즉 axi 플러스 b가 여기 있는 y 값이 높이가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오차라고 하는 것은 요놈의 오차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yi 값하고 직선상에 있는 y 값 요놈하고 차이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놈이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위에 있다 그러면은 플러스고 아래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면 그래서 오차라고 하는 것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직선상에 있는 y-값이 axi 플러스 b고 데이터에 있는 y-값이 뭐가 되냐면 yi고 그래서 yi를 뺀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오차라고 이야기하겠다. 자, 그런데 이것이 부호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느냐면 그 값의 제곱을 오차라고 생각했다. 오차의 제곱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데이터가 몇 개 있죠? N 개 있으니까 요 점에 대해서도 데이터, 이 점에 대해서도 오차, 이 점에 대해서 오차, 이 점에 대해서 오차를 다 더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에라라고 하는 수식은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그런데 여기서 아직 모르는 게 뭐라고? 기울기인 A값, Y절편인 B값은 A값, B값이 달라지면 뭐 어떤 식이 달라진다? 직선이 달라지는 거니까. 직선이 달라지면 각각의 오차들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A, B에 의해서 달라지는 함수값이 에라 함수값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잘 보게 되면 수식이 어떤 형태냐면은 무엇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제곱인데 지금 어떤 걸 찾느냐면 오차가 제일 작게 되도록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 여기 있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최소 무엇의 제곱? 제곱한 놈의 제곱한 썸의 전체를 최소가 되도록 하는 방법을 최소 제곱법이라고 그러겠다. 자, 이 식을 잘 보게 되면 이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좀 줘야 되겠네. 자, 이 식을 한번 볼까요? A값, B값이 달라지면 이 식이 달라진다 그랬죠? 이 식이 달라지는데 A에 관해서 모르고 색깔을 다르게 할까? A에 관해서 모르고 B에 관해서 모르고 A, B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거든요. A에 대해서 제곱이고 B에 대해서 전체 제곱이 되었으니까 변수가 A, B에 의해서 어떤 A, B가 결정된다면 그때 대응되는 함수값이 요게 나오는데 요게 A, B가 되겠죠. 그럼 A, B가 달라지면 A가 1,1이라 그러면 그때 또 오차가 달라지고 A 값이 1이요, B 값이 1이란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기울기가 y절편이 1이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라는 의미죠. 그럼 또 다른 직선이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른 직선이 된다 그러면 또 오차가 달라질 거니까. 따라서 A 값, B 값이 변함에 따라서 대응되는 오차 함수 값이 달라지겠다. 그러므로 에라 오브 A, B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느냐면 A, B에 따라서 A 값, B 값이 대응되는 함수 값이니까 A, B가 달라짐에 따라서 함수 값이 막 달라지니까 뭐가 되느냐면 A 값, B 값에 의한 만들어지는 공면이 되겠다. 자, 공면에서 A가 B가 정의되면 L 오버 A, B가 만들어지니까 하나의 공면이 되고 2차원에서 함수값 대응되는 거니까 공면 수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공면은 이제 최소값을 찾아야 되는 건데 잘 보게 되면 A, B가 만약에 무한대로 커져가게 되면 A에 대한 제곱이기 때문에 A에 대한 제곱식은 아래로 볼록하거든요. B에 관해서 아래로 볼록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은 형태로 아래로 볼록한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가 존재한다? 이렇게 볼록하게 되는 아래 뾰족하게 되는 지점이 되도록 하는 A, B를 찾으면 전체 비용 함수값, 에라 함수값이 그게 높이가 함수값이 될 텐데 에라가 제일 작게 되는 그 A, B를 찾는 문제로 바뀌게 된다. 자,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한번 바꿔볼게요. 조금 전에 데이터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다고 쳤을 때 A가 1이고 B가 0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뭐가 되죠? 기울기가 1이고 기울기가 1이고 Y 결핍이 0이니까 뭐가 되죠? 요 직선이 되겠네. 기울기가 맞나요? 내가 좀 헷갈리나? 맞는데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0,0이 있고 Y 절편이 B가 0이니까 Y 0을 지나고 0,0을 지나고 기울기 이런 직선은 요 놈이 될 텐데 자, 요 놈과 점들의 데이터들과의 오차를 한번 따져볼까요? 오차를 따지게 되면 뭐가 됩니까? 요 값, 요 값, 요 값, 여기는 없고 세 개의 값을 재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A 값이 기울기가 0이고 기울기가 0이고 y절편 1이니까 이런 직선이 되겠네요. 이런 직선 같은 경우는 오차가 어떻게 표현될까요? 오차는 뭘로 표현할까? 초록색? 빨간색으로 해야 되는데 빨갛게. 요 오차, 그 다음에 요 오차, 그다음에 요 오차, 요 오차. 빨갛게 표현되는 것이 오차가 더 크네. 그러면 빨간 거보다 뭐가 되도록 초록색이 더 오차가 적겠네. 함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빨간 거는 표현한다 그러면 이 정도가 될 거고 A가 1이니까 1이고 B가 1이면 이 정도가 있고 뭐 이 정도가 있나? 초록색으로 표현해야 되나? 초록색 이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A가 0이고 B가 1인 경우는 빨갛게 뭐 이 정도가 있다 칩시다. 요 높이가 빨간 게 더 큰 거고 초록색이 더 작게 되니까 빨간 거보다는 요 지점보다는 요 지점이 오차가 더 적다. 요거보다 더 적은 거는 뭐가 된다? 아래로 볼록한 지점, 요 놈이 더 적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하도록 하는 지점을 찾아가자. 어떻게 찾느냐? 음. 그래서 전체 함수 공면의 아래로 볼록이니까 어떤 거냐면 조금 전에 봤던 2차 공면의 E가 공면이죠. 에라 함수, 에라 함수의 극소값을 찾자. 극소라고 하는 것은 뭐다? 아래로 볼록이니까 기우 미분해서 0이 되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공면에 대한 이제 기울 공면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는 거니까 공면이라고 하는 것이 변수 A에 관해서 뭐가 되겠다? 오케이. 이거를 설명해 봐야 되겠네요. 자, 봅시다. 공면이 이렇게 있다 치면 자, 아까 뭐라 그랬죠? 여기에 A축, B축이고 자, A 값이 고정되어 있고 A 값이 고정되어 있고 Y, B 값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이런 직선이겠죠. 그걸 따지게 되면은 요 축에 이런 곡선이 나올 거고 만약에 이제 B 값이 고정되어 있고 A 값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AP 평면상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거기에 대응되는 여기 대응되는 거, 대응되는 거, 대응되는 거 국면을 이렇게 쭉 국면상에서 그림을 따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런 형태의 곡선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록색으로 표현된 놈은 뭐냐면 이렇게 초록색의 어떤 A, B 값이 바뀔 때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될 때 그때 함수값은 요점 바뀌게 되는데 공면의 아래 꼭수 볼록 하다는 것은 이 초록색 곡선상에도 뭐가 생기느냐면은 아래로 볼록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어진 함수 1을 뭐가 바뀐다? 색깔을 바꿔야 되겠다. B 값이 바뀜에 따라서 B 값이 바뀜에 따라서 여기에 뭐가 된다? 미분 되는데 요 미분 되는 값이 뭐가 되도록 0이 되는 거. 그 다음에 A 값이 바뀌면 A 값이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바뀌게 될 거고 A가 바뀜에 따라서 뭐가 만들어진다? 곡선이 될 거고 이때 아래로 볼록한 것 또한 뭐가 되느냐면은 함수값 2를 A 방향으로 미분했을 때 A가 움직임에 따라서 미분되는 값 또한 동일하게 0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동시에 얘도 0이 되고 이쪽 방향으로도 미분해서 0이 되도록 하는 지점이 아래로 볼록한 지점일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을 따라가 보면 A 방향으로도 미분해서 0이 돼야 되고 B 방향으로도 미분해서 0이 돼야 되니까 자, 그럼 원래 주어진 함수가 뭐라고? E over A, B라고 하는 함수 값은 이렇게 아까 수식이 되었고 요 놈을 A에 관해서 미분하게 되면은 자, 서메이션은 사실 뭐 굳이 그대로 써주면 되고 요 안에 있는 색깔을 바꿔볼까요? 요 안에 있는 수식을 보게 되면 무엇의 제곱이 무엇의 제곱이 앞에 A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A에 관한 함수가 있고 제곱이니까 합성함수죠. 합성함수의 미분은 뭐냐면은 밖에 있는 미분은 문제하고 E하고 A 안에 있는 그대로 써주고 안에 있는 놈은 다시 뭐 해주겠다? A에 관해서 미분해 주면 되죠. 그래서 요거를 적용하게 되면 안에 있는 걸 그대로 써주고 제곱이 앞으로 꺼지고 나오고 AXI 플러스 B 마이너스 YI에서 A에 관해서 미분하게 되면 뭐가 남는다? A 앞에 있는 개수가 뭐야? XI만 남죠. 그래서 XI가 나오겠다. 그래서 미분해서 뭐가 되도록 0이 되도록 하는 식을 놓자. 자, 그럼 여기서 서메이션 다 표현되어 있고 숫자 2가 있죠. 2가 있는 놈은 뭐 곱해서 곱한 놈에 대해 서메이션한 것이 0이 돼야 되니까 2를 없애도 상관없고 결국 뭐냐면은 A는 상수배 앞으로 나오고 XI가 서메이션. 근데 여기서 XI랑 여기서 XI 있으니 XI 몇 개? XI 제곱. 그 다음에 B에 관해서 XI가 몇 개? XI 곱하기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가 되냐면은 XI랑 YI랑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봅시다. 우리가 지금 XI, YI라고 하는 것은 알려져 있는 숫자예요. 왜냐하면 데이터에 X가 Y가 위치였으니까. 그래서 상수라고 생각해 주면 되죠. 숫자예요. 모르는 값은 뭐냐면 모르는 값은 A 값하고 B 값을 모르겠다. 자, 첫 번째 식은 끝났고 두 번째 식 같은 경우도 B에 관해서 미분하게 되면 이것도 합성함수니까 무엇의 제곱인데 2가 앞으로 나오고 안에 거 그대로 쓰고 B 앞에 있는 개수를 보게 되면 B 앞에 1이 있죠. 즉 B 자체를 미분하면 B를 B로 미분하면 1이 내죠. 1이 될 거고 미분해서 0이 되도록 하는 것은 극소의 미분값이 0이 되도록 한다라는 조건 때문에 만들어진 수식이고 이것 또한 정리를 하게 되면은 A만 남기고 앞에 부분 B만 남기고 N 그 다음에 상수항해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즉, 자, 이 부분을 뭐라고 자 봅시다. 이 부분을 A라 놓고 이 부분을 뭐라고 B라 놓고 이 부분을 넘겨서 C라고 놓고 그 다음 이 부분을 뭐라고 D라 놓고 이 부분 N을 E라 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넘겨서 F라 놓겠다. 즉 어떤 수식을 되냐면은 1차 연립 방정식이 되었다. 대문자 A, 대문자 B, 대문자 C, 대문자 D, 대문자 E, 대문자 F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숫자들의 그냥 뭐죠? 상수들의 합이에요. 합이거나 뭐 그런 숫자들이에요. 알려진 계산이 가능한 값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1차 연립 방정식의 솔루션인 A값, B값이라고 하는 것은 A값에 대해서 B값에 대해서 일정한 방정식 풀면 크라이먼 공식을 사용해서 A, B, C, D, E에 의해서 뭐가 되죠? 행렬식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겠다. 분자식 A, B는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 결국 A가 이렇게 계산되는 거고 B가 이렇게 계산되는 거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겠다. 음. 그래서 에러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AB를 찾았고 AB가 뭐가 되느냐면 찾고자 하는 직선의 기울기, 찾고자 하는 직선의 y절편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뭐가 나온다? 뭐가 나올까요? 점들을 잘 대표하는 뭘 구한다? 직선의 방정식을 y 콜 ax 플러스 b인 a가 b 값을 뽑아내겠다. 자, 질문. 만약에 점들의 데이터가 이렇게 표현됐다 그러면 1차 직선으로 즉 선형 회귀를 적용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이 점들의 집합이 직선 모양이니까 직선으로 대표하는 뭔가를 찾으라. 말이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딱 보았을 때 데이터를 보았을 때 점들의 집합이 1차는 아닌 것 같고 직선은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 보기에는 어떤 직선 같아요? y equal ax 제곱 플러스 b 형태 즉 2차식 형태가 주어진다 그러면 2차식이라고 판단되면 이 식이 아니라 일반식으로 하면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해서 찾고자 하는 게 뭐다? a값, b값, c값 즉 미수가 3개인 그런 미수가 3개일 때 무엇을 찾는다? 에라 함수를 a값, b값, c값이 바뀌면서 뭐가 되도록 데이터의 x값은 xi니까 axi 제곱 플러스 bxi 플러스 c이고 주어진 데이터의 y값이 뭐라고? yi 요놈의 제곱 요것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바꾸겠다. 됐나요? 그럼 보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미지수가 몇 개죠? A값, B값, C값이니까 아까 우리가 표현할 때 요놈을 A축이라고 그러고 요놈을 B축이라고 그러고 뭐 어떤 공명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에 A, B, 비용함수, L 함수가 이제는 이제 미지수가 몇 개? A값, B값, C니까 R3에서 R로 가는 거니까 몇 차원 그림이 나오냐면 4차원 그림이 나와야 돼요. 그림으로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같은 방법대로 확장해서 할 수 있다. 즉 A에 관해서 미분해서 0이 되고 또 B에 관해서 미분해서 0이 되고 C에 관해서 미분해서 0이 되도록 동시에 만족되도록 하는 요놈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되도록 하는 그런 어떤 방법을 동일하게 사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위에서 나온 수식이 여기에서는 이런 형태로 되지만 조금 전에 말했던 거 2차 곡선으로 회계를 하라라고 한다면 어떤 형태가 되느냐면 식이 하나, 두 개, 세 개 나오고 A, B, C 있고 미수 세 개가 있는 1차 연립 방정식이긴 한데 식 세 개, 미수 세 개인 형태로 나오겠다. 그래서 1학기 때 배웠던 연립 방정식 을 이용해서 또는 뭐죠? 가우스 조단 소호법을 사용한다든지 그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근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일단 데이터 모양을 짐작하고 그 모양대로 어떻게 하겠다? 식을 뽑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딥러닝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 모양이 직선 형태인지 그 다음에 2차 형태인지를 조금 전에는 우리 사람인 우리가 이거는 직선이니까 ax 플러스 b라고 놓자. 아니면 2차 곡선을 생각된다면 ax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자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알아서 뭔가를 이 모양이 직선인지 뭔지 알아서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 또한 딥러닝을 적용하게 되면 뭔가 조금 더 일반적인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고, 그래서 시험 문제를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몇 개의 데이터를 주어지고 이 주어진 데이터를 잘 대표할 수 있는 직선을 찾아라라는 그런 문제가 나갈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몇 개의 점을 찍어 놓고 그 직선을 잘 대표하는 그런 어떤 직선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시험 공부에 도움이 되겠지요. 아니면 수치에서 문제를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구글링을 해보고 선형, 회귀 또는 최소 제곱법, 직선 찾아내기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간단한 예제가 나와 있으니까 그 예제에 관해서 공부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바이.